반갑습니다. 워터 인텔리전스의 최덕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워터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에서 빅데이터 인사이트 팀 리더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우리 숙명여대 학생분들이 CPU에 참가함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제들에 좀 잘 녹인다면 다른 과제들과는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좋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로서 특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사례로 잘 설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 트렌드 분석이라고 잡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전달드린 바로는 현재 여러분들이 모집단을 구성을 하고 기술 분류 체계를 만들고 유효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유효 특허까지 뽑아낸 상태에서 다음 넥스트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방식은 우리가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허의 정량적인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원 연도별로 특허 건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출원인별로는 얼마나 많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별로의 비중을 통해서는 어떤 국가가 해당 기술 영역에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같이 그래프 중심의 통계 기반의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정량 분석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원인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술 분류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발표 자료는 당연히 공유를 드릴 건데, 발표 자료에 보면 출원인별 그리고 기술 분류별로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그래프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그래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엑셀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숙명여대 학생분들이 대부분 엑셀을 활용한 특허 데이터의 그래프 방법에 대해서는 타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다루진 않지만 몇 가지 어떠한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랜드스케이프를 좀 볼 거예요. 이럴 때에는 연도별로 전체 출원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는 국가별 비중이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국가별로 쪼개서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같이 보는 많은 그래프들 중에 하나는 출원인의 국적이 내국인이냐 외국이냐의 비중을 좀 같이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정 기술 영역의 시장은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출원 건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출원을 이루기 때문에 특정 기술 영역에서 한국 기업이 출원 건수가 많이 있다거나 이런 특이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성장 단계 분석이라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술 성장 단계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허의 출원 연도를 기준으로 특정한 구간을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모집단 자체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모집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년부터 14년 그걸 제1구간이라고 놓고 15년부터 19년을 제2구간, 그리고 20년부터 24년까지를 제3구간으로 놓고 이렇게 구간별로 출원 인수와 출원 건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계열 변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회오리 모양의 그림이 도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 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성장 단계, 그리고 여기서 출원 인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거나, 혹은 출원 인수가 약간 늘었는데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거는 성숙 단계, 그리고 여기서 출원 인수도 줄고 출원 건수도 줄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쇠퇴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현재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술이 어떠한 기술적인 성숙 단계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전체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분류한 기술 분류 체계대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려내는 방식은 좌측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요 출원인을 분석을 할 때에는 국가별로 어떠한 주요 출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혹은 전체 데이터에서 다출원인이 누군지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원인별로 어떠한 기술을 많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술 분류별로 어떠한 양의 특허 건수를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4개의 분류에 대해서 좀 골고루 진행을 하고 있다면, 현재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초록색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보이는 기업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출원 건수 자체는 첫 번째 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모수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연구 개발이 초록색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각 기업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기술 영역별로 출원 건수의 다출원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허청별로 출원 동향이라고 한 거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국가별로 각 출원인들이 어느 정도의 출원 건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주요 출원인의 역점 분야 및 공백 기술 분석 같은 경우는 기술 영역에 대해서, 기술 분류 체계에 대해서 각 출원인들이 얼마나 건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은 어디더라 라는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특허 업계에서 제가 특허 업계에 있는 지 한 1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오기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총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동안 이런 엑셀 기반의 특허 동량 분석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특허 사무소들에서도 이러한 분석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좋은 강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패스푼에 엑셀을 활용해서 특허를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강의를 추천하지는 않지만, 우리 CPU에 참가하시는 분들만큼은 이 엑셀을 활용해서 특허 데이터를 들여다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나면 경쟁사에 대한 동량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특허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출원의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제품하고 연계해서 해당 기술들이 어떠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 특정한 기술 영역에 대해서 혹은 특정 출원인에 대해서 시계열을 기반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죠. 시계열을 기반으로 어떠한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의 흐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흐름도는 출원인 또는 기술 분류 단위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출원 연도별로 명칭, 번호, 출원 연도 기술 특징, 그리고 도면 등을 기재를 해서 기술의 변화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허를 선별하여 나열함에 따라 기술의 흐름도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흐름도를 나타내기 위한 특허를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러한 시기열 분석을 기술 분류마다 표로 매핑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분석에서의 강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는
공기청정기의 필터 장치에 일반 필터 이렇게 많은 건들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시점에 어떠한 기술 기반의 제품들이 해당 기업에서 출시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매핑해서 제시를 한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의 동향을 볼 때에는 과거 10년과 최근 10년을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 영역에서 과거에 이러한 다출원인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인의 변화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기술 영역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계속 탑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어, 대부분의 기술 영역에서는 일부 출원인이 다출원인에서 빠지고요. 새로운 출원인이 다출원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술 영역에서, 해당 산업 영역에서 향후 5년 뒤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특허는 기술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경쟁력과 특허 장벽도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어떠한 기술 영역이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추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OS 매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특허에서 OS 매트리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목적과 솔루션, 해결 수단에 대한 걸 2x2 히트맵 그림으로 그리는 그러한 시각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한 기술 영역에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수단을 쓰는지를 매핑해 놓은 테이블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테이블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A라는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방법들을 사용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 다음으로는 목적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모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지 않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공백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백 기술과 출원 집중 분야를 통해서 R&D 전략 또는 신규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공백 기술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에는 해당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됩니다라는 인사이트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공백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우리 GPT 형님이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A라는 기술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해결 수단으로 새롭게 연구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야?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논리적인 결과물을 좀 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IP R&D랑 좀 IP 히스토리랑 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특정 기업이 현재 어떠한 흐름으로 시계열적인 연구 개발을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 예를 들면 도레이사라고 했을 때 도레이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술 영역, 이온빔 기술 영역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떠한 연구 개발을 중요하게 가져가고 있느냐 흐름을 나열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흐름을 나열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들을 봤을 때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버퍼층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 중간에 플라즈마 관련된 기술을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온빔을 이용한 표면 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와 같은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량 분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특허 데이터를 기초로 데이터 관점의 분석을 녹임으로써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조금 차별성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데이터는 사실 정량적인 분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다 보니까 출원 연도라던가 출원인이라던가 국적이라던가 이러한 어, 굉장히 정형화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겠지만 특허 데이터는 80%가 텍스트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청구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텍스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관성적으로 활용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만큼은 특허 데이터의 80%가 텍스트인데 우리가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회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텍스트의 일부 데이터라도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들을 차별화적인 포인트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는 그래요. 단순히 내가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의를 하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연구를 했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냈더니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게 특허의 텍스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의 특징들을 잘 고려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예시는 실제로 제가 오늘이죠. 네,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특정 건설 회사와 미팅을 한 내용에서 활용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나의 과제에, 나의 문제에 이러한 분석을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혹여나 제가 오늘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 업계라는 시장 영역에 대해서 5개의 경쟁사로 모집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사의 특허들을 수집을 하니까 한 5천 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천 건에 대해서 SNA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분석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대선 때 보면 대선에서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를 막 그리면서 비선 실세가 누구고 누구랑 가깝게 지내고 누구랑 연락을 자주 하고 이런 그래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게 비단 사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그게 기술 영역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데이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걸 특허 데이터에 적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의 특허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SNA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클러스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분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 분류 체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SNA 분석의 시각화 결과물들을 활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건설업계라고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장비, 토목 불착이나 기계, 그리고 차량 유압 제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종합 센서 기반의 정보 처리 체계라는 기술이 건설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영역으로 보였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이러한 인사이트를 던져주면서 우리 건설업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IT 기반의 산업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인사이트를 던져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종합 센서 기반의 정보 처리 체계에 대한 모집단으로만 별도로 분류 체계에 포함된 특허들만 떼낸 다음에 2개의 시계열 구간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이렇게 2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저는 청구항을 봤습니다. 청구항 데이터를 본 이유는 명확하죠. 특허는 권리 문서잖아요. 그리고 그 권리가 쓰여져 있는 부분이 청구항이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적어 놔야지만 내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청구항에서의 키워드 변화를 보게 되면 해당 산업 영역에서 기업들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키워드들을 권리의 확보에 조금 더 집중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기본 센싱, 제어와 현장 인프라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서 24년도에 들어서면서는 지능화, 실시간 예측, 안전 관리와 같은 이러한 키워드들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애들이 빈도수가 증가했는지만 찾아내서 빈도수가 증가한 키워드로만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로봇, 엣지 컴퓨팅, 교육 안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건설 기술은 센서 기반의 정보 처리 체계, 건설 기술의 센서 기반 정보 처리 체계는 기본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산업에서 지능화 그리고 실시간 예측, 안전 관리로 좀 고도화가 됐고요. 이러한 것들이 고도화되기 위해서 같이 연구 개발이 된 게 로봇 엣지 컴퓨팅 등과 같은 실시간 대응 기술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까 S&A 분석을 각각의 기업별로 좀 적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각각의 기업별로 이 S&A 분석을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들이 이러한 클러스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각각의 기업별로 보게 된다면 각각의 기업이 어떠한 클러스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대림, 롯데, 삼성, 포스코, 현대에 대해서 모두 다 각각 그려봤을 때 주황색 클러스터는 모두 다 많은 노드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종합센서 기반 정보처리 체계 기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영역은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라는 걸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기업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색깔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림 같은 경우는 고분자 촉매 기반의 화학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롯데랑 포스코 같은 경우는 환경 처리 및 자원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성은 토목 굴착 장비 및 현장 시공 기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대는 차량 유압 제어 및 공정 장치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한 장을 통해서 각각의 기업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즉 집중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다른 영역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특허만 추출한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 리스트를 가지고 GPT한테 그냥 물어봤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이 클러스터에 있는 롯데 기업의 특허들을 살펴봤더니 수처리, 정수 및 필터링, 폐기물 건조 분류 자원화, 바이오매스, 건설 현장 에너지와 같은 4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이 가능해요 라고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도 제가 내용을 검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기업별로 이런 특이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특허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주요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 각 주요 기술별로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하게 좀 타 기업과 차별화가 보이는 포인트가 있다면 조금 굵게 표시해서 질소 제거 장치는 굉장히 특이한 기술이에요 라고 표시를 하면서 관련된 특허를 같이 설명을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환경 처리에 굉장히 특이점이 있고요. 그중에 질소 제거 장치, 탈질 공정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 탈질 공정에 관련된 기술들로는 CO2 포집 부산물의 고부가 가치 활용과 모듈용 설비 구성으로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 기술들이 연구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건설사 중에 하나의 롯데는 해당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인사이트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동일 기준으로 모든 경쟁사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정확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다, 비교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기술 영역에 대해서 봤지만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영역 기반의 연구 개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건설에는 로봇이 융합될 수도 있고 뭐 IoT가 융합되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요즘 많이 융합되기도 하고 배터리 기술이 융합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서 우리의 모집단 내에 있는 기술들은 어떠한 융합 기회가 있어요. 어떠한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같은 앞으로 미래 방향성을 센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기술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과의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필드에 있는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긴 해요. 건설사들이 사실 로봇에 대한 융합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현재 실제 사용 가능한 기술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확보하는 건 현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실시할 수도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을 미리 확보하고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롯데가 지금은 안 할 수 있겠지만 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영역을 계속 한다는 건 로봇을 기반으로 건설에 접목하는 융합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현장 효율성과 품질을 가져가려고 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갖추고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 그 담당자도 동일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함에 따라서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보여지네요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허는 미래에 대한 기술들을 미래에 내가 비즈니스할 기술들을 미리 연구해서 등록을 시켜 놓는 권리를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다른 데이터들보다 먼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걸 녹여서 좀 설명을 드리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8, 19, 20에 들어갈 만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들은 이미 현재 특허로 다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특허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특허라는 건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도 명시를 한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허가 어떠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에 대한 목적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키워드 상에서는 쉽게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숙명여대가 이번 CPU를 위해서 윕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윕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목적과 관련된 데이터들만 추출을 하게 되면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목적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경량이라는 키워드가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량화를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량이라는 키워드를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특허들의 해결 수단을 시계열적으로 보게 된다면 건설에서의 경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인데 시계열적으로 봤더니 이 경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의 경량화 기술은요, 재료 조성 및 기계 설계 중심의 연구 개발의 흐름에서 다기능화, 친환경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융복합 소재와 공정 최적화의 기술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신규한 기술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시장에서 중요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도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필드 중에 청구항 필드를 보는 게 좋겠죠. 청구항 필드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키워드가 실제로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정리한다면
해당 우리가 수집한 모집단에서 A라는 키워드는요, 이러한 목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최근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메틸파라벤, 모하비와 같은 키워드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콘크리트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키워드로 그리고 첨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열적으로 분석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다. 우리 과제에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SNA 분석 저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쓸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SNA 분석을 하려면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좀 SNA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SNA 분석을 하려면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툴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좀 다뤄야 되는데 이건 콜앱에서 좀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각화를 위한 개파이라는 툴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져서 제가 SN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 거고 나중에 제가 오픈 채팅방에 대한 QR 코드를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저거 배워서라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픈 채팅으로 걸어주시면 1대1로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적으로 키워드의 변화를 분석하는 부분은 제가 코드도 오늘 같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코드를 제공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과 이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집단에 대해서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를 활용해서 시계열적인 변화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조금은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구글 드라이브 많이 사용하시죠?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구글 콜앱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IPYMB라는 파일, 요 파이썬 코드가 쓰여져 있는 파일인데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요. 콜앱을 활용해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해당 코드들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콜앱은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내 랩탑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거나 VS 코드를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 이번 CPU를 위해서 해당 코드들을 활용해 보겠다라는 취지라면 콜앱을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공유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콜앱의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고요. 드라이브에서 새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특정한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보기에서 연결 아래 더보기를 선택을 하시면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거기에 콜앱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콜앱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해주시면 구글의 내 환경 내에 콜앱이 설치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콜앱을 처음 내가 사용을 할 때에는 특정 폴더에 들어가서 더보기에서 콜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빈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우리 이 빈 페이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코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폴더 내에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를 업로드만 시킨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콜앱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여드렸지만 제가 제시해드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도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감소한 키워드는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별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충전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중요했고요. 냉각이 커졌어요. 하지만 미국은 충전만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와 같이 국가 간의 비교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기업마다 모집단을 구성을 하면 기업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NA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코드로 넘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잠깐 잘랐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